쿠웨이트에서 바레인, 아랍에미리트까지 이슬람 공화국의 공격을 받고 있는 아랍 세계. 그리고 서방 세계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별로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동은 이에 대해 할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바로 여기 Our Middle East에서 그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칼리드, 지금 중동은 정말로 폭발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란이 이스라엘보다 아랍 이웃 국가들을 훨씬 더 많이 폭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잘 모릅니다. 이스라엘과는 달리 이란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자신들이 파괴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확하게 지적했듯이 아무도 그것에 주목하지 않고 있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란이 미국의 친서방 아랍 동맹국들을 공격한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침묵이 이란 정권을 대담하게 만들고 그들이 이런 행동을 계속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레인이 폭격당했다, 쿠웨이트가 폭격당했다, 아랍에미리트가 드론 공격을 받았다,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였다 라는 소식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제 평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결코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는 잘못된 일입니다. 이들은 미국의 아랍 동맹국들입니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 각각에 대한 공격은 미국의 중동 내 신뢰도를 더욱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이것이 이스라엘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계속 주장해온 바, 즉 이란 정권과의 어떤 협상도 중동에 안정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란 정권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란 정권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미국의 아랍 동맹국들에게도 위협이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앉아서 지켜보며 국제사회,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깨어나서 이 정권이 매우 위험한 정권임을 깨닫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이 정권은 매우 집요한 정권입니다. 이 정권은 자신의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려는 집념을 가진 정권입니다. 이 정권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느끼는 정권입니다. 이 정권은 최근 전쟁 이후 미국과 전 세계를 자신들이 패배시켰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칼리드, 미국에 수백만 명의 무슬림과 100만 명이 넘는 아랍인이 살고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아랍 무슬림 국가들이 극단적인 페르시아 시아파 정권에 의해 공격받고 있을 때 미국 내 아랍 무슬림 사회에서는 아무런 시위도, 항의도, 분노도 볼 수 없습니다. 그것도 흥미로운 점이네요. 그렇다면 미국과 서방에 사는 이 아랍인들과 무슬림들이 자기 나라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군요. 그들은 자국 정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정권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정권의 친서방적 접근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정권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미국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기지 않거나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모든 상황에서 항상 가장 큰 아이러니 중 하나였습니다. 이 아랍계 미국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저기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나라를 떠나 도망쳐 온 것입니다. 그들은 경제적 어려움, 독재, 언론의 자유 부족, 민주주의의 부재 등으로 인해 자신의 나라를 떠나 이민을 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에서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저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말씀드렸듯이 많은 경우 극단주의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통치자와 정부가 친서방적이라는 사실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시다시피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깨어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경종이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미국의 대학 캠퍼스나 다른 곳에서 아랍인, 미국인, 무슬림 등 여러 사람들이 조직한 시위만을 보는 것일까요? 왜 이런 시위들은 오직 이스라엘만을 겨냥하고 있는 걸까요? 왜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 걸까요? 저는 그곳에서 이란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진짜 시위는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쿠웨이트 국민주의자들이나 쿠웨이트 국적자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걸프 지역 출신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몇몇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대규모로는 볼 수 없습니다. 이들 국가들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내 다른 사람들도 이것이 미국의 동맹국들, 즉 중동에 있는 미국의 아랍 및 무슬림 동맹국들에 대한 매우 위험한 공격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란 정권이 이런 행동을 그냥 넘어가도록 허용한다면 이는 이란 정권과 그 테러 대리 세력 네트워크에 괜찮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죠. 미국은 너무 약하다는 것이고 이스라엘도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와서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서방은 중동이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을 단순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그리고 그건 바로 이란 정권이 지금 이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이기고 있는 이유는 두 강대국, 즉 지역의 강대국인 이스라엘과 세계의 강대국인 미국, 그리고 전례 없는 공군력과 해군력에 맞서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정권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지금 우리는 모주타바 하메네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살아있지 않다는 징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소식인데 어제 이슬람 문화의 대가 중 한 명인 헤롯 로즈 박사와의 비공식 전화 통화에서 저에게 공유된 내용입니다. 그가 저에게 언급한 것은 테헤란에서 열린 장례식에서 고인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거나 편지를 새기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테헤란에서는 모스타파가 자신의 생명에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전 아야톨라의 아들, 즉 아야톨라의 아들이 실제로 살아있는지 아니면 죽었는지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IRGC, 즉 이슬람 혁명 수비대, 이 군대, 이 군사 마피아, 이념적으로 극단적인 마피아가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정권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비대칭 전쟁 수단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발전된 국제 테러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면에서 여전히 버티고 싸우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그들이 여러 전선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있잖아요. 땐 무스타바 하메네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에 대한 이 모든 논의는 제 생각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별로 상관없어요. 아버지는 죽었지만 정권은 여전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든 살아있든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무스타바나 그의 아버지 알리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의 50년 동안 존재해온 정권에 관한 것입니다. 이 정권은 이란 문화와 이란 정치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건 그곳에 존재하며 매우 강한 이데올로기입니다. 알리 하메네이와 그의 아들을 죽일 수도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권과 그 기반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논의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겁니다. 내일 아침에 무주타바 하메네이가 사라졌다고 발표해도 이란 지도부가 갑자기 일어나서 이제 접근 방식을 바꿔야겠다. 무주타바가 사라졌다고 할 것 같으십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의 존재할 권리를 인정하겠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대리 세력들을 포기하겠다. 이제 우리는 미국인들에게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겠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말을 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여러 해 동안 이 말을 해왔습니다. 이란 정권과 그들의 테러리스트 대리 세력들에게 이것은 개별 지도자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아시다시피 그들은 지도자를 바라보거나 숭배하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떠나면 다른 사람이 오죠. 하지만 정권은 남아 있습니다. 그 생각도 남아 있습니다. 그 이데올로기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마스에서 그걸 봤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 지도부 대부분을 암살했지만 하마스가 달라졌나요? 아니요. 하산 나스랄라를 포함한 헤즈볼라의 많은 지도자들이 사망했습니다. 그게 바뀌었나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주타바가 살아있든 죽었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든 이런 논의는 이제 그만합시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접근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런 정권과 협상한다는 사실 자체, 그런 정권과 협상하는 것만으로도 그 정권에게는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협상을 시작하면 그건 그들이 정당하다는 의미입니다. 우선 당신이 그들을 정당화하는 셈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은 당신이 전장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당신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 정권을 파괴하고 그들의 군사 능력을 무력화하며 핵무기 획득을 막기 위해 전쟁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당신은 그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협상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합의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약함. 정확히 그렇습니다. 서양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군사적 선택지를 포기하고 협상에 들어가는 순간 바로 그때 그들이 이긴 것입니다. 이란 해군을 파괴했다는 말 그만하세요. 그들의 탄도미사일 대부분을 파괴했다는 말도 그만하세요. 그만. 이건 소용없습니다. 이란 정권이 승리한 것입니다. 그들의 테러리스트 대리 세력이 지금까지는 승리했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꺾지 못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단지 이런 방식,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쓰고 그들과 협상했다가 또 협상하지 않았다가 협상을 중단했다가 그들이 거짓말장이고 나쁜 놈들이고 쓰레기라고 말하는 이런 접근으로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책은 명확해야 합니다. 단호해야 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침에는 우리가 합의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나거나 밤이나 저녁에는 그들이 거짓말장이고 쓰레기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은 이것이 미국인들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미국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정권을 대할 때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중적인 발언은 통하지 않습니다. 제 말은 이란 정권에게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아랍인들에게서 배우세요. 그들은 아주 분명합니다. 참고로. 그들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들은 매우 일관적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메시지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인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분명하고 아주 단호해야 하며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요구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당신과 합의를 맺을 것입니다. 만약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당신을 파괴할 때까지 전쟁입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다른 선택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아랍 세계가 이슬람 공화국에 대해 솔직히 역겨워하는 감정,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조용한 지지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지금이 이스라엘에게 기회가 되는 순간인가요? 오늘날 이스라엘은 아랍, 즉 우리의 아랍 이웃들에게 중동에서 강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주목받지 못하는 존재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여기서 조용히 다가갈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아브라함 협정은 한편으로는 두 가지 이유에서 큰 성과였습니다. 첫째, 그것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아랍 국가들이 공개적으로 이스라엘과 협정을 맺는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의 두 번째 성과는 아랍 국가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협정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랍 국가들, 즉 아랍 국가들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긴장과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심한 것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 가지고 있던 감정과 같거나 오히려 더 나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해요, 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걸프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동안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걸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야 진짜 적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란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스라엘과 더 많은 국가들 사이에 안보협력, 경제협력, 그리고 관계 정상화를 위한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브라함 협정에 동참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곳에 기회가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걸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취약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감정은 정당합니다. 저는 그들을 이해하고 우리 모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자신들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은 이 지역에 대규모 미군 주둔을 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중동에서 매우 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저는 이 모든 일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고
아브라함 협정도 확대되겠지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동에서 평화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싶다면, 아브라함 협정을 확대하고 싶다면 평화의 적들을 약화시키고 파괴해야 합니다. 아랍과 이스라엘 간의 정상화를 방해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존재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거부하고 중동에 이스라엘의 자리는 없다고 말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이게 구도입니다. 반평화 진영을 약화시키고 파괴하면 아랍과 이슬람 세계에서 친평화 진영이 강화될 것입니다. 미국인들과 유럽인들은 이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칼리드, 아브라함 안보 동맹은 무엇인가요? 그게 뭔가요? 2024년 7월 네타냐후 총리는 의회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했고, 그때 예히엘 라이더에게 부탁해서, 그 당시에는 대사가 아니었지만 나중에 대사가 될 사람이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서 중동 지역의 안보 구조를 재설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소위 아브라함 안보 동맹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3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레바논의 유세프 아운 대통령과의 직접 협상에서 이것이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시리아 상황은 터키의 전복 행위와 지역에 대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시리아에서 더 나은 상황입니다. 아랍에미리트와는 수년간 비교해도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뛰어난 관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모로코와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당시 네타냐후의 비전이었던 새로운 안보 구조, 즉 아브라함 안보 동맹을 중국, 러시아, 이란 정권에 맞서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저는 마쿠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안보 협력과 동맹에 대해 듣지만 저는 그 이상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스라엘과 외교관계 없는 더 많은 나라들이 관여한다고 믿으며 이는 좋은 소식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공개하면 다른 나라들도 여기에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들에게 이스라엘과 협력해도 괜찮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낼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적이 아니라 파트너입니다. 이런 일들의 전개를 지켜봅시다. 저는 이것이 매우 긍정적 발전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실제로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란 정권과 테러 네트워크 덕분에 모두가 하나로 뭉쳤다는 점에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많은 아랍인과 무슬림이 이스라엘과 가까워졌고 안보 협력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안보를 넘어 경제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정보 공유도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공하려면 제가 말했듯이 미국과 유럽이 이란 정권과 그 대리 세력 네트워크에 대해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동맹을 보고 싶다면 저는 이것을 거룩한 동맹이라 부릅니다. 정말 좋은 동맹입니다. 이것은 중동이 안정과 안보를 위해 필요로 하는 동맹입니다. 이 동맹이 더 강해지고 결국 공개되기를 원한다면 특히 미국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유럽인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그들을 언급하지만 저는 주로 서방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트럼프 행정부나 미국 행정부가 이 전체 상황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약하다는 신호를 보내지 마십시오. 이제 단호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양보를 멈추십시오. 매우 단호해지십시오. 이것이 이 지하디스트들을 다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란 정권과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알카에다 그리고 ICIS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이 모든 집단을 한데 묶어 생각합니다. 그들은 모두 매우 위험합니다. 그들은 모두 매우 위험한 이데올로기에 깊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이슬람 국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다른 나라들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구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적들은 미국과 서방의 적들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말을 받아들인다면 이른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라고 불리는 것과 사실상 파타흐의 재구성에 불과한 그것 사이에는 큰 전략적 차이가 없다는 점이 흥미롭네요. 파타흐는 물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주요 세력이었습니다. PLO, 즉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실제로 1993년에 이른바 평화협정에 서명했는데 이 협정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과 PLO 사이의 기본 합의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말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볼 때 이런 접근 방식들 사이에 폭력적인 전술적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모두 같은 입장이라는 것이군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마흐무드 아바스 같은 사람을 보면 마흐무드 아바스 91세죠. 서방에서는 그를 평화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는 자살폭탄범을 부르지는 않지만 알 아크사의 피가 구원받을 것이고 유대인들과 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지 아민 알 후세이니가 세기 전환기부터 1930년대까지 베를린에서 나치와 함께 있을 때 사용한 언어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방이 상대방이 브룩스 브라더스 정장과 넥타이를 입고 말을 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아부 무함마드 알 졸란이나 오사마 빈 라덴, 알리 하메네이처럼 보이면 그들이 정말 평화로운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팔레스타인 전략이 항상 매우 성공적이었던 이유입니다. 서구인들에게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면 서구인들은 즉시 당신을 받아들이고 지갑을 열고 돈을 내밀며 여기 돈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야세르 아라파트도 같은 방법을 썼습니다. 그는 미국인들과 유럽인들에게 적절한 말을 하면 당신의 금고가 차오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사업에 도움이 되죠. 네. 그것은 사업에 큰 도움이 되었고 그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팔레스타인인 중 하나, 또 아마 아랍인 중에서도 손꼽히게 부유해졌습니다. 그리고 마흐무드 아바스도 그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오늘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사실상 별 영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매우 약합니다. 그들은 거의 부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들은 매우 부패했고 거의 파산 직전이며 돈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유럽 국가들과 미국이 연간 지원금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죄수 가족들에게 지급되는 돈과 살해 보상 정책 때문입니다. 그래요. 살해 보상 정책 때문이죠. 하지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매우 약해 아무 영향력이 없고 아무도 진지하게 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마흐무드 아바스의 퇴진을 원합니다. 그들은 하마스의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부패와 실정으로 하마스의 인기가 높습니다. 그런 상황은 항상 그래왔지만 서구인들은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서구에서는 마흐무드 아바스가 테러에 관여하지 않고 올바른 말을 한다면 그게 좋은 일이고 평화의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평화의 파트너가 아닙니다. 우선 그는 자기 국민들 사이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91세이고 4년 임기의 21년째에 있습니다. 그는 2005년 1월에 선출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며 아들 야세르 아바스를 후계자로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 말은 마흐무드 아바스는 영어로는 좋은 말을 하지만 아랍어로는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전합니다. 마흐무드 아바스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그리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언론 또 다른 지도자들로부터 나오는 아랍어 메시지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적으로 봅니다. 이스라엘은 잠재적인 평화 파트너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비판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다른 이들이 하는 일은 이스라엘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유대인을 악마화하는 것으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이스라엘인과 대화하는 것조차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팔레스타인 혁명 평의회에 새로 선출된 한 의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협상가 사에브 에레카트의 딸이기도 합니다. 전 협상가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최근 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의 눈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녀는 팔레스타인 내러티브를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대중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정상화 촉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배신자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녀를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체포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한 일은 이스라엘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한 것뿐이며 양보하고 싶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존재권을 믿는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대중과 직접 대화하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설득하고 싶어 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팔레스타인 역사의 극단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일의 책임은 마흐무드 아바스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지를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그 수사는 정말 나쁩니다. 그것은 매우 반이스라엘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하마스와 지하디스트의 품으로 이끄는 원인입니다. 네, 이건 정말 중동 문화에 대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이란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슬람 공화국 정권을 파괴하고 해체하는 것 외에는 정말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트럼프는 지금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 오만만을 따라 있는 항구들을 공격함으로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달 아바스와 부쉐르 항구에 대한 공격과 이외에 6군데 정도의 지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들을 군사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옥죄고 싶어하며 그들이 해협에 대해 어떤 실질적인 행동도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트럼프 해협 전략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과 비교했을 때 당신이 보기에 그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을까요? 그들은 해군을 산산조각 내버렸잖아요. 그들은 존재하던 공군도 폭격했지만 정권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정말로 그들을 경제적으로 옥죄어서 내부적으로 붕괴나 몰락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까요?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군사 전략가나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군과 원하는 만큼의 군사기지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권을 약화시켜서 평범한 이란인들이 이 정권에 맞서 일어설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당신은 이란인들이 직접 나서길 원하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들의 군사 능력을 파괴하고는 있는 거죠. 그들에게 경제 제재를 강화해야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아직도 현지 세력이 나서서 이 정권에 맞서고 싶다, 쿠데타를 일으키고 싶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런 조짐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저를 걱정하게 만듭니다. 쿠르드족은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 터키의 압력 때문에 그 모든 시도를 무산시켰다고 합니다. 그 일은 실제로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 자치 지역에서 일어났고 이란 이라크 국경에는 수천 명의 무장한 쿠르드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란 내에서 도미노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란 정권에 대한 군사적 압박과 경제적 압박이 그 정권을 약화시키길 바라는 것뿐입니다. 언젠가 이란 국민들이 대규모로 거리로 나와 이 정권에 맞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결국 정권을 교체하는 날이 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다른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정권을 제거할 다른 방법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사적 압박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경제적 압박도 강화해야 하고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날은 그들과 합의를 맺겠다고 하고 또 다른 날은 안 하겠다며 결국 무효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테러리스트들, 지하디스트들과 상대할 때는 일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란 국민들과 이란 정권 및 그 대리인들에 반대하는 중동의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일관성과 결단력, 명확성. 결단력, 그리고 전략적 인내심. 물론입니다. 오늘날 중동이 그렇습니다. 이란이 그렇고 이슬람 공화국에 맞서 채택해야 할 전략이 바로 그것입니다. 중동, 특히 아랍 무슬림 다수는 이를 이해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이를 더 잘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은 이스라엘은 끝없는 전쟁을 치러왔다는 겁니다.
총리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지만 이 지역에서 살아남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끝없는 전쟁이 예외가 아니라 표준이기 때문입니다. 자, 칼리드 아부타메 씨, 이번 멋진 Our Middle East, 알샥 알-아우사트라나 에피소드를 마칠 시간입니다. 최대한 빨리 다음 에피소드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